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나 혼자 연락하는 것 같잖아.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스르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책임을 전가당한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무례함은 꼭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태도 하나에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례함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는 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태도 중 하나로 경멸을 꼽습니다. 경멸은 타인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불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이 경멸의 감정이 자주 숨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나이에 그런 것도 몰라? 그런 식으로 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너는 센스가 없어. 이 말들 전부 상대를 교묘하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정면으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 하고 내뱉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쓸쓸함과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을까요?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례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에고센트리즘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 솔직했을 뿐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는 공격을 당한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인간관계에서 깊이와 편안함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아직도 그 일하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 말에는 겉으로는 호기심 같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현재를 평가하고 있는 무례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이 말은 나를 위한 충고였을까? 아니면 감정 섞인 비난이었을까? 무례함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제 상대의 말투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을 줄 알고 나를 지키기 위해 작은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거리는 나를 지키는 선의 경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가장 흔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그냥 말한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 말에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말이라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감정의 93%는 말투와 표정, 몸짓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은 고작 7%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한 거야 아는 말은 사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앞세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에는 자주 지배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말로 사람을 누르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말 귀를 못 알아듣네. 이래서 내가 답답하다니까. 이런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를 어리석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결국 자신이 위에 서려는 말버릇이죠. 중년 이후,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는 이런 말투가 더욱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말투는 무심코 뱉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말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점점 자존감이 깎인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학대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넌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라" 라는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의 기준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말투를 썼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건 저 사람의 말투일 뿐 내 존재를 말해주는 게 아니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어줍니다. 무례한 말투는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상대의 감정을 흔들고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투에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상대를 읽는 눈과 나를 보호하는 거리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말투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러니 무례한 말투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 태도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밤에라도 그 말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괜히 기분 상하게 했나? 이런 자책은 사실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무례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무례했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 폴 블룸은 그의 저서 공감의 오류에서 모든 공감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즉, 일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때로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의견 말한 거잖아.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서 말도 못하겠다니까. 이런 말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중심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말하지 않고 참고 버티는 걸 미덕이라 배우거나 자기 말이 옳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자라났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습관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더 올려보세요. 중년 여성들이 모인 점심자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좀 살찐 것 같아. 괜찮아.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말을 들은 사람은 웃어 보이지만 마음은 쿵 내려앉죠.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을 던지고 감정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하죠. 내가 널 걱정해서 한 말인데 뭘 그걸로 삐져?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가장의 형태를 한 지적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내 자존감을 맡기지 않고 필요하다면 말이나 거리로 선을 그으며 그 말 듣기 불편해라고 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건강한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의 거리 조절이 필요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도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담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중엔 귀에 쏙 들어오고 기분 좋은 말도 있지만 가끔은 괜히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너 요즘 뭐 하며 지내?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거래.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런 말들 어쩌면 조언인 척하지만 알고 보면 상대의 기준을 강요하는 무례한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 예전처럼 참기만 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도 모두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단한 태도와 간결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거리 두기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자유와 힘이 존재한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멈추는 연습.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말은 절대 나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일 뿐이야. 이렇게 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힘. 그게 곧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침묵만으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해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담백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그 말 듣기엔 좀 불편했어요. 내 방식도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위축돼요. 이 말들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이 말은 선을 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일단 공감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모든 말에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무례한 말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해 라고 말할 때 예전엔 내가 너무 나댔나 라고 자책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도전하는 삶이 좋아요. 나이에 맞는 삶이란 게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말, 바로 이런 내 편을 드는 말이 우리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상처받는 관계는 의외로 가까운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이런 말을 하신다고 해요. 너는 왜 언니처럼 살림을 못하니? 애들이 저 모양인 건 너 책임이지. 이런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자존감을 깎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그런 말씀 들으면 제 기분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엄마 기대엔 못 미쳐도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단호하되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말투로 표현하면 관계의 온도는 유지하면서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과 삶을 지키는 건 내 몫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맞추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경계입니다. 왜 자꾸 나를 만만하게 볼까?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알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다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례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스라이팅 후 자기 비난이라 부릅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겪고도 그 감정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그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내가 너무 신경 썼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점점 더 깎이고 무례함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꼭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저 말은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례한 거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짧은 자기 확언 하나가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혼자서 다 끌어안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빨리 회복하는 순간은 누군가가 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속상했겠다라고 말해줄 때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공감은 상처의 출구를 열어주는 열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친구, 말 없이 들어주는 가족,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지인,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무례한 말의 상처는 금방 작아집니다. 감정이 복잡할 땐 혼잣말처럼 글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치료에서는 이것을 감정정리 일기라고 부릅니다. 당한 일을 정리하고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종이에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지금 나를 위로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글로 쓰는 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꺼내서 흘려보내세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끔은 너무 자주 마주치고 너무 오래 참다 보면 감정의 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인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연락을 잠시 줄이고 모임에 한두 번 빠지고 그 사람 말에 굳이 반응하지 않고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비하기 위한 쉼입니다. 마음을 다잡은 후 다시 마주하면 예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반대로 오랫동안 마음을 앓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관계의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례한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그 말에 상처받고 오래 머무를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 마음 하나만 품고 있어도 우리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넘기지만 사실은 꽤 오래 아프고 꽤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지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함으로 당신의 하루가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